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정관 예우에 관해서, 정관 예우에 관한 관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두 자리의 숫자 내려갔다가 세 자리 숫자로 올라오고 참 연일 이 확진 수가 거듭하고 있죠. 신천지 관련됐다는 그 소문 때문에 국민들이 신천지 보는 눈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제 그동안에 참 국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정관 예우에 관해서 참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관 예우를 하면은 거의 법조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판검사를 재직하다가 최소한 판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 하면은 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진짜 3년 안에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그게 사실 국민들이 내리에 기억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만 이 정관 예우에 관한 관행이 계속 행해져 왔는가 하면은 다른 계통, 다시 말해서 정관, 경제계, 법조계 할 것 없이 학계, 예술가 전반에 걸쳐서 정관 예우가 정말 계속 뿌리를 내리고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가 참 많은데 특히 특수청, 특권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예술계에서 한번 봐볼게요. 예술계 특권청에 해당하는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다, 탤런트다 이러면 주연급 배우들은 상당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생, 형제, 아들, 딸, 조카 할 것 없이 그 사람 이름만 주연급 배우들, 탤런트들 팔면은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KBS, MBC, SBS 할 것 없이 전부 다 채용하는데 보면은 주연급 배우 누구 딸이다 하면은 서류 전형에서 거의 50% 80% 이상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자랑을 못하는 우선 뽑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테스트에서 거의 점 찍어 놓고 일단 합격시켜놔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면은 물론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태용되어 활동하게 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뜻을 두고 정말 입사하려고 밤낮 주야 공부하고 연기 실수를 받고 하던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살하고 죽고 싶은 심정. 그게 영화에 보면은 허모시록 저도 허시지만 형님 동생도 있고 형님 돌아가셨어도 아들들이 활동하고 조카도 하고 그러나 잘못하면은 배제시켜야 되죠. 배제시키지 않고 계속 자꾸 불러들이고 계속 출연시키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라 합니까? nen주는 알아서 하려고는 배제시키고 아니다 또
불러 넣어 끼워 봅니다. 안 되거든. 그런데 뭐 잘하는 사람은 등용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못해도 이리저리 끼워 놓더란 말입니다. PD들이. 그리고 방송국에서 또 어느 날 현역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돌연 외국으로 떠날 경우가 생겨요. 물론 가정적인 불화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 그러고 뭐 스캔들 때문에 예술계도 예술문학에도 스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떠나고 훌쩍 떠났다가 수십 년 지나고 중년이 되었어도 아이 컴백한 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뜻을 둔 사람이 입사하려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단체를 욕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의도 24시 그 책에도 나오십니다는 그 탤런트 배우하기 위해서 줄에 줄서서 밤낮 주야로 학원의 문전 성시를 이루고 그 탤런트 대회에서 수백 대 1 정도 될 정도 큰 한 별따기더란 말입니다. 아니 대학 졸업자 심지어 젊은이들이 거의 뭐 탤런트 영화 배우 하려고 예술계 진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줄로 대고 그 연기 학원에 뭉탱이 돈 집어넣고 연기 수업을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 10년이고 받고 반짝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들이 화면 나타나서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게 여의도 24시입니다. 묻지 못할 사실이죠. 그만큼 탤런트는 영화배우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정관 여우가 상당합니다. 누구 주연 배우 딸이다. 누구 주연 배우 동생이다. 누구 주연 배우 조카 사이다. 그 틀림없이 그 합격돼요. 그러죠. 그 사람보다 잘 못하면은 그 사람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사람이 뽑히더란 말입니다. 예술계의 관행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쓰다가 외국 갔다가 다시 돌아가 컴백하는 거의 99% 컴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훨씬 능수능란하게 말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학력도 좋고 그래도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면 방송계 발돋움에 영원한 방송맨이 되더란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어디 가거나 불러가 딱 컴백에 들어오면은 뭐 화면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떨어진 사람 경쟁자는 얼마나 슬고 죽고 싶은 심지어 자살하고 죽고 싶는지 그는 그 관행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예술계만 그런 게 아니고 학계 교육계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느냐 취업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줄 아세요? 물론 대통령도 뭐 포함이 됩니다만 대통령 장관, 차관, 대법원장, 딸 뭐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정치권 그럼 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특권층이잖아요. 실력은 없지요. 안 되니까 외국에 국내 삼류대학이라 나왔어도 외국에 가서 삼류대학 석박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정상적으로. 취직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짝 연구소에 집어넣습니다. 연구소에 또 이름하면 누구 부장판사, 부장검사, 대법원판사, 대법원장, 대법원차장, 뭐 법원행정처 차장, 조카. 표가 딱 그 머리에 입력됐어요. 그 서류 들어오면은요, 어떤 선을 연결시키가 그 합격시키요. 그럼 그 연구원 되려고 한 공부한 쇠가파티 그 서울대학도 하버대학 나와야 서른 넘어 아무 소리.
그 서류 전형인데 그 정관예우지 뭡니까 그게. 그래가 취업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무슨 뭐 연구소 뭐 전파 연구소 무슨 연구소 항공 연구소 그 연구원들 그래 들어가서 물론 그 실력 있는 사람도 끼워 넣고 그래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가고 실력도 없는데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장관이고 차관이고 대법원장이고 대법원 판사고 그 사람 취직 저 자질분 취직하더나 특근청 정관 여부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산에서 말려줘야 되죠. 진짜 방송계 아까 그 정관 여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뭐 외국에 도피했다가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중년이 돼서 들어와서도 딱 방송 그 채널에 딱 컴백합니다. 거의 90% 100% 해요. 그 정관 예우에 속하는데도 방송노조 그리 세다고 말들이 우리가 노조하면 철도라든지 쇠붙이 만드는 그 자동차 관련된 쇠와 관련된 그런 노조가 세다고 하냐 하운노조는. 근데 방송노조도 어마어마 셉니다. 그래도 아이 그런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지만 돈이 행행하다 보니 돈 보따리 주고 마무리했는 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는 그슬로 걸러내주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KBS 노조, 뭐 MBC 노조, SBS 국민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KBS 시청률 떨어져, MBC 시청률 떨어져, SBS 저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놓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KBS하고 시청률이 뭐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3사 전부 다 지상파 3사들이 유튜브 채널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말이야 이리저리 그 홍보하고 그래 국민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 가지고 시청해 줍니까? 시청 안 해주지. 야, 그 참 우리가 5.16 이러고 난 뒤도 그 참 그런 저 정관 내우들이 많이 생긴다. 특히 대통령 아들들 뭐 박 대통령 알잖아요. 그 아들 뭐 박지만이고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박 대통령 육군산업학교 뭐 1년 과정에 1년 6개월인가 나와가지고 정규 육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나가지고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육사 출신들 육사 출신들 자제분들 이제 뭐 중령 이상이라든지 대령급 이상이라든지 장군들 이상들 무시험 전형으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래 박지만이가 그래가 육사 졸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안 치고 그냥 서류 전형으로. 그것도 특혜는 특혜죠. 그 오랜 옛날 제도적으로 법이 정비가 안 되고 그 철큰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화 됐다면은 철저하게 그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도 적용시켜가지고 그 막아야 되지. 법조계 막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분명히 정치, 정관, 예술계 할 것 전부 다 통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정관 내우 거기 그 만연하다 해가지고 그 국세 분야, 세정 분야에 세무대학이라 있었어요. 세무대학 출신자들은 그 특제 비싼 형식으로 해가지고 7급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있다가 세무사직 받아가 퇴직에 나와버리죠. 그럼 선이 연결돼가 세무실증하고 다 이야기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임료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딱 짜고 치는 고스란히 해갖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세무대학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세무대학이 없어요. 근데 철도 고등학교 철도대학 그런 교통대학을 바뀌는데 그전에는 철도도 거기 졸업하면은 7급 공무원으로 서류 전형으로 바로 입사시켰습니다. 그때
그게 특혜대회가 그 제도가 없어지고 교통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인과 경쟁해서 합격대 KTX 그 사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원대학 그 교원 양성하는 기관인 그 교육대학 그냥 그 졸업한데 그 교사 자격증 바로 나갑니까? 경쟁 시험에서 합격해야만이 그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교육대학 나도 학교 교사를 못 나가는 경우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못 나가거든요. 그 특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계에는 경찰대학이 있잖아요. 경찰대학은 들어만 가면 물론 들어가는 실력이 좋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좀 저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들어와서 4년 졸업하고 나면 경위로 인간애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특혜다가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 경찰대학 없앤다고 다 그 정해져 정해졌어요. 2006년 동안 2008년 동안 없앤다 했는데 대통령 선거 있고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 싹 사라졌죠. 아직 경찰대학이 있어요. 없앤다 했는데 그것도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문제거리가. 그만큼 사회 적폐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특혜라는 정관 내우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있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관의 예로 생각해요. 조국 사태에 일반인이 그리 관여됐다 볼 때 저는 생각에 100% 감옥 갑니다. 조국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교수 신분이고 그러니까 딸내 아이도 결국은 법 판결 나오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자꾸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정을 확실히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처벌 안 하느냐, 재판을 왜 좌파 중심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그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정관 요지 뭡니까? 법조계에서 부장급 검사나 부장급 판사 이상 지나다 나오면은 참 3년 안에 1억 천금을 벌인다. 그것도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좀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저거 같은 식으로 해갖고 신고해도 그냥 한두 만두 얼버무릴 뿐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 많이 사라지기는 많이 사라졌죠. 정화대는 정화대인데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예술계, 교육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잘하다가 노조가 그걸 왜 못 막아요? 노조가. 엄연히 노조가 있는데도 그걸 막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노조가. 방송 노조 같은 게 얼마나 셉니까? KBS 방송. 그런 국민들이 등 돌리고 방송을 시청 안 하고 등 돌리죠. 오히려 유튜브를 자꾸 캐보고 유튜브 기자를 더 믿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정관 내우 상당히 우리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다. 취직하려고 특히 서류 전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아니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탁 따가지고 가져가갖고 그게 장차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하면은 서류를 집어넣으면은 필기 시험이 없으니까 서류 보고 그냥 납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력도 없는데 박사학위 있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땄다 다 실력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따도 등급이 있잖아요. 아주 출중한 박사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진 사람은 죽고 심정이지 자살하고 싶지. 진짜 있어는 안 될 일이에요.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그게 아직 걸러내질 못해요. 그걸 파헤쳐 가지고 특히 노조에서 상당히 심해. 노조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라 그겁니다. 그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기아 산업에 아니 노조에서 직원 채용하고 돈 받고 동뭉탱이 맞고 떠들썩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래가지고 양대산맥이 있는데 자랑로 옳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노조가 있으면서 왜 말이 국민들 그 시선이 곱지 않게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빚을 꼽느냐고. 국민들 우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그 못된 짓거리들 정말 못 봐줄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회에는 또 그런 일이 없나 하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는 정관 여러도 특권청 완전 이건 뭐 비리라 파헤치면 비리가 만연할 거야. 그래 그거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개선해지네. 그게 어딘 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다 교인들이라 해서 뭐 다 교인들이에요. 그런 안전 좀 감히 드러내가지고 시정해요. 그래 국가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는 것이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오. 그럼 조영기 목사는 이런 같이 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개되기 때문에. 천막부터 시작해갖고 그 음동설에 고생한 것마다 자기가 그런 주장하는 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유입니다. 본인 그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부인은 한세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는데 학교 재단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럼 아들은 국일보 뭐 대표이사로 돼 있다 그래. 그게 정관 내고 아니고 그 특권층에 완전히 특권층에서 못된 짓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불신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아들, 부인 할 거지? 만년 뭐 손자까지 다 해먹어라, 잘해먹어라. 그래도 얼르라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지키려고 그래. 다른 목사, 담임 목사 있는데도 그 양대파가 서로 응글거리고 잘난 애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존 파에서 돈이나 챙기고 잘 나가는 사람이 다른 목숨 뭐가 날아가거든. 그렇게 자기 자리 부자하기 위해서는 저나 고저나 잘못이 있더라. 그 목사 밑에 있으려 하지. 다른 데 올라타려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됩니다. 참 그 일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아요.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 구로동 같은 경우에 그 큰 교회 하나가 담임 목사가 여자 신도들 건드려갖고 성희롱이 있죠. 재작년이가 불과 작년인가 8월인가 내 신문 기사를 보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국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를 하면 딱 알 텐데 그까지 안 들먹거리겠습니다. 상당히 신도수도 많고 참 노약자 그 아픈 사람 특히 그 환자들이 거기에 교회 많이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 그 여자 신도들을 성희롱해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 하나님을 팔면서 아래둘이 빤단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하여튼 뭐 입질에 올랐어요. 그 정도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정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지금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법 판결을 받아가지고 원래 17년 받았는데 7사람, 8사람, 한 사람 더 추가됐다 이래가고 16년인가 형을 받아갖고 지금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어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딸이 목사 대행으로 딱 앉았다. 근데 그것도 정식으로 그 교인도 투표해서 됐답니다. 그 투표하기 전에 본인 피해버려야 되죠. 왜냐면 그 기존 그 못된 짓 한 담임 목사 그 줄기들이 자기 모가지 안 날라가 자기 돈줄이 안 떨어지고 자기 그 피해를 안 보려니까 줄을 말을 갈아타려고 했어요. 교인은 다 교인 아니에요. 저것들은 뭐 그 윤리적으로 아주 성인군자 행동을 할 줄 모르지만 사회 사람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 그건 투표에서 당당히 법상 하자는 없다고 봅시다.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인 자신이 사양해버리고 안 해야 되는데 투표 당선될 때가 딱 담임 목사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거기에 속한 교인들은 아무 하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탈한 교인들 그 다니다가 교회를 탈퇴라고 그 나간 교회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엉망진 그 부정부패 정관 그런 정관 그 못된 정관 이어를 하는 그런 교회 윤리 도덕적으로 참 안 될 일이라 해가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결국 본인이 피해버려야 되지. 교인들 추대한 데서 덜렁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설교도 잘하고 아주 진짜 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아무리 여성이지만은 잘하기 때문에 전임 담임 목사 딸이라도 이어서 내가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 그 발상이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교인은 그게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자기는 하나님 계시를 받아도 하겠지. 아이고 썩 계시. 그게 그런 교인이 됐을 때미겠어요. 그 목사 그는 목사예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일반 성도들이 또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연세대학 나온 사람, 고려대학 나온 사람, 외국 유학 갔던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목사 담임 목사 뭐 딸이라고 그 하나 권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포를 몰아준 것에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하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 면이나 피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거예요. 저 강동, 광북, 뭐 동대문 그쪽에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아들, 딸에게 물린 내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작년에 신학대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그 성토하고 그랬어요. 청와대 그 게시판을 올리고 얼마나 그래. 참 투표에 됐다가 이래갖고 저거끼리 그 법에 의해서 오늘은 하자가 없다 이래갖고 지금도 그게 통과됐다 그러대. 이야, 교회 썩어다 너무나 썩었는 거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인이 신앙심이 있고 투자는 교인이라도 바른 정신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정신을. 내 말이 틀립니까? 내 말이 틀린다면 뭐 이야기해 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내 그런 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정론, 바른 말, 바른 언론, 바른 방송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참 그게 국민이 원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이후에 여러모로 많이 통하지만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어요?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 교회 문제네. 신천지 교회도 이번에 이제 뭐 검찰에 수사로 한다 그랬대다. 매수문에 수사를 해가지고 그 뿔뿔이 있거나 뭐 하면은 서울시도 방침을 발표했대요.
허가를 취소한다 했잖아요. 불법이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죠. 그 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해야 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고 남의 교회 갖고 남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있는 성도를 자꾸 몰아가 끌고 가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기성교단의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설교를 들고 실력 공부를 해가 실력이 출중하면은 왜 신천지 아니라 우천지라도 별천지라도 대학에 나가죠. 실력을 빵빵히 기르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 목사들 실력이 없어요. 목사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왜 그 신천지 교회 나쁜 점이 있더라도 신천지에 거기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연세대학 고려대학 나온 사람 박사도 있고 뭐 장차관도 있으고 물론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거기 관여돼 있다. 박근혜 뭐 그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 차고 나오니까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이지만 그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한 분도 거기 관련됐다네. 그렇지만 그것은 벨기를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게 그 교 집단이 수십 명, 그게 뭐 20명, 30명씩 그리 되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뻗어 있잖아요, 신천지가. 국내는 뭐 꼭꼭 전국 박박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하나 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은 교인으로서 거기에 관여한 건 아니고 그게 하나의 그 정치적으로 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표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기웃거리는 거지. 신천지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참 모든 게 참 공평하고 특권 없이 그렇게 해야져야 됩니다. 아까 그 경찰대학 같은 데도 국민들 특히 다른 그 대학 경찰 행정학과에서는 시험을 치가지고 경위도 무조건 경위만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다 4년 대학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대학도 당당하게 그 일반 대학하고 같이 시험을 보도록 뭐 같이 시험 봐야 돼요. 경위 시험을 같이 봐봐요. 그래 그 합격된 사람은 경위를 따라줘야 되지. 경찰대학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경위를 따라주네. 그래서 말이 많은 그래서 정관예우로서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앤다 해갖고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쏙기 들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경찰대학이. 한번 없앤다면 없애버려야 되지. 세무대학이 그래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도 정관예우가 특히 육군 상안학교 같은 게 육군 상안학교는 들어가면은 뭐 거의 뭐 일부에 참 그 특기를 해가지고 배를 단다 해가지고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ROTC도 서울대 연대 놈 그 아저씨는 출중하잖아요. 육사보다 오히려 뭐 더 앞서갈 거라고 내 머리 수준이 생각되거든요. 육사 실력이 서울 뭐 연고대 정도 뭐 된다 하더라도 한때는 뭐 서울대 또 육사하고 견줄바가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그리는 안 되고 한 뭐 일반 사람들은 경희대 뭐 중대 이러보다는 그것보다는 뭐 한 연고대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고대도 어려운 과에는 안 되는 거고 그랬는데 육군 사관학교도 이제 뭐 상군 사관학교와 다름없이 ROTC 장교들도 별을 달잖아요. 심지어 별을 사성 장군에다가 육군 참모총장도 거쳐갔어요. 그럼 사관학교 별을 안 따랐습니까? 별도 3개, 4개씩 따랐어요. 사관학교도. 이제 그런 특기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뭐 영관 장교라든지 장군 아들이 육군 상학교 특계전에 그 제도도 없어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연대장, 대대장이 해서 육사 시험을 안 치고 서로 저는 그냥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게 그것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어요. 그것도 시정이 됐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맞는 데 있는 게 지금 예술, 문화, 방송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특근증, 주연 배우, 주연 탤런트, 그 자제분들, 그 조카들, 형님, 동생들 서로만 내면 그냥 뭐 입었네. 물론 같은 피줄이기 때문에 실력이기 때문에. 근데 다들 실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특출이 잘하는 사람은 그 뽑혀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그 자제분이라도 도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고용하고 재탕 삼탕 연기를 할 줄 몰라도 계속 그 피디가 불러주고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물론 뭐 푼돈 받고 돈 뭉태기 받은 건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공정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서 쓸 때 그래서 그 3사 KBS, MBC, SBS 시청 안 한 은혜 그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못 믿겠다 그 엉터리 방송한다. 저거 식구 감사해가 저거 식구 쳐고 하는데 왜 그 방송을 봐주겠네. 그러면은 좀 깨알같이 투명성 있게 하라. 투명성 있게. 투명성 있게 안 하고 엉큼하게 뒤 엽치기 하고 떨어치기 하고 숨기고 돈 떼먹고 돈 뭉탱이 갖다 주고 참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방송 엉망진창 방송이 되겠죠. 그게 좀 법조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 방송계도 방송 언론계통인데 좀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 더 필요합니다. 정관 내고 많이 그 적용했잖아요. 담임 목사. 그럼 교회는 공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담임 목사 할 수 있는데 그 꼭 아들, 딸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그 아들, 오만 베라벨제 펜벌 타동 법을 교회 관계 저거 자체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태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람 몰아가지고 딱 앉힌단 말이죠. 법상 하자가 없다고. 참 법에서 판단하기도 참 어렵게 해놨다고.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참 작년에 한참 조국 사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도 임명해가지고 참 국민들이 특히 그 우파들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저 좌파도 아니고 공정한 방송하는 방송 유튜버지 한쪽을 편애하고 그리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성 있게 저만큼 공정하게 합니다. 딱 들어보시면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아이 댓글로 달아달라고요. 충분히 내 답변에 들어요. 저는 그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방송합니다. 조국 사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 입장 되면 100% 감옥 가요. 조국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보호받는다. 물론 지금 그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의혹은 자꾸 정폭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가짜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게 이제 뭐 결국 판결에서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그런데 어지거지 이야기 들어오게 신문을 보내니까 아이 카이스트에서 교육을 받아내는 게 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쿨쿨 잠만 자더랍니다. 정언을 하되 그럼 그것도 가짜 아닙니까? 그 정언하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짜로 볼 수는 없어요. 참 국민들이 그 느끼는 감정요 상당히 심란하고, 야, 국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특권층이 정관예우가 이렇게 참 횡행해갖고 윗대가리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대통령부터 다 대통령 잘못하면 국민들이 뽐받고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정권관 내고 자꾸 이야기에 나오지만 되지 않아요. 정권이에요. 정말 이 참 중요한 상이에요.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니까. 특히 예술계, 법조계 아직도 정화가 완전히 됐다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아직 숨어서도 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 법원 행정처장 이상 하다가 변호사 기업 해보십시오. 수임을 얼마나 받고 딱 법원에서 짜놨어요. 참 그 식구들 감싸주기 위해서 거기다 수임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1억 천을 버리죠. 저거 어떤 콩고물 떨어지니까 그리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국민들 제발 국민들 생각해서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개선시키도록 권고를 해야 돼. 그런 일 있으면은 고발해갖고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 정관예우 관행이 2세들 중심으로 막 일어나요. 그게 정관, 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특히 국회 특권 행사하는 국회의원들, 자제분들 이번에 봤잖아요. 김모 성태 딸이라 해가지고 이름 금해하는 것은 이게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KT에 입사를 했잖아요. 서류 전행을 했잖아요. 그게 법원 판결에서 또 자꾸 나와가지고 최종 판단이 아직까지 안 섰지만은 국민들이 꼴깝게 본다 그겁니다. 그거는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주변에서 그런 일 말이 생기면은 제일 싫은 그 경쟁자입니다. 옆에는. 그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때문에 당사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평생 그 후회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참 실망해갖고 정부를 신뢰하겠어요? 신뢰 못 하겠지요. 그런 게 거리를 뛰어서 자꾸 데모하고 참 저 생각은 그 국회의원 특권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그 많은 세비에 특권 권한이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 엄청난 세비를 받으면서도 똑바른 행동도 못해, 똑바른 일도 못해. 이번 선거에서도 진짜 생각해서 잘 찍어야 돼. 국회의원은요, 사심 없이 다 그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국회의원 무보수를 해야 돼. 그 국민들 입에서 옛날부터 왕왕히 흘러났던 이야기입니다. 참 국회의원 직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면은 최고로 좋은 직업이지만은 근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그 정치 행태는 이거는 우리 국민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저질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정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관예우에 관해서 더 또 자세한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방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밤도 깊고 이만 것을 맺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